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세요? 아마 침대 끝이겠죠.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혼자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군가한테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회의실에서 당신 의견 그냥 흘려버린 사람, 단톡방에서 당신 메시지 읽고도 답장 없는 사람, 명절 식탁에서 당신을 손님 대하듯 하는 가족들. 왜지?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딱 하나의 답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30분 동안 200년 전 외로웠던 철학자 한 명의 목소리를 빌려서 여러분 마음속 그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꿰뚫어 봤죠. 하지만 그의 철학이 그냥 차갑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차가움 속에 사실은 오늘 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가 숨어 있어요. 자, 이제 편하게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밤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까? 회사에서 후배를 챙겨줬는데 그 후배가 승진하고 나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때, 친한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갚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피할 때, 아이들한테 평생을 바쳤는데 아이들이 커서 나를 찾지 않을 때,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하죠. 인심이 참 각박해졌다. 세상이 냉정해졌다. 근데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아니야. 세상이 각박해진 게 아니야. 인간의 마음은 애초부터 변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주면 상대도 똑같이 갚아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성격은 안 변해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과나무한테 배를 바란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과나무는 평생 사과를 맺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한테 배 좀 주세요 하는 건 나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요구하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헌신한 가족, 평생 챙긴 친구, 평생 충성한 회사, 그들은 다 사과나무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들한테 배를 바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예요. 이 말 듣고 나니 어떠세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바란 거였다니. 그럼 이제 그 바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엔 두 가지 고통이 있다. 하나는 주지 않아서 오는 고통, 다른 하나는 줬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오는 고통. 여러분은 분명 후자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줬어요. 시간 줬고 돈 줬고 마음 줬고 청춘도 줬어요. 근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고 무시였고 배신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 주는 행위를 멈출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받지 않아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처방전이에요.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했는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까? 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편하게 하려고 내가 참아야 할까? 네. 왜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야 할까?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 그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냥 잠시 있게 해줄 뿐이다. 이 말 얼마나 딱 맞는지 아세요? 우리는 왜 사람을 만날까요? 왜 술자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전화를 할까요? 그건 우리 안에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그렇게 만난 사람들, 그렇게 쌓은 관계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절대 채워주지 못한다고 그냥 그 공허함을 잠시 있게 해줄 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사이엔 항상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좋아서 모인 게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모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크게 웃고 떠들던 그 순간 기억하세요? 그 웃음 진짜였나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웃었던 건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술자리 친구들이 먼저 연락했나요? 여러분이 아플 때 병문안 왔나요? 여러분이 돈 필요할 때 흔쾌히 빌려줬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임시방편이었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50대가 되고 사회적 위치가 조금 내려가고 더 이상 남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됐을 때 이 임시방편들이 하나둘씩 사라져요. 연락이 끊겨요. 술자리에서 여러분 이름이 안 불려요. 단톡방에서 여러분 말은 그냥 묵살돼요. 이 순간 여러분은 느껴요. 아, 나 버림받았구나.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어요. 진짜로 그런 관계에서 밀려난 게 손해일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리해서 밀려났다면 오히려 축하드려요. 네, 맞아요. 밀려난 여러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는 애초에 여러분한테 가짜 안전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 무리가 여러분한테 말하죠. 너는 우리 편이야. 함께 있으면 안전해.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무리는 여러분이 도움이 될 때만 받아줬고 여러분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바로 버렸어요. 그런 무리에서 밀려난 건 오히려 여러분한테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축복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관계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가짜 우정에 속아왔는지 말이죠. 이제 그 가짜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인간의 사회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서로를 참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결점을 감추고 서로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요.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관계를 우리는 우정이라고 부르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걸 가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0년 동안 유지해온 관계들 중에 진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괜찮아 해줄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아마 한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많은 관계들은 뭐였을까요? 그냥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도구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바로 50대에 찾아오는 해방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 지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듣기 싫은 이야기에 고개 끄덕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칭찬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해방됐어요. 축하드려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독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외로움, 쓸쓸함, 버림받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졌어요. 그가 말하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유일한 상태다. 이 말 곱씹어 보세요.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직장 동료였고, 친구였어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 속에서 정체성을 찾았죠. 근데 그 연결이 때로는 우리를 족쇄처럼 묶기도 해요. 남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남의 평가에 흔들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 그 모든 연결에서 해방된 상태예요. 고독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도, 부모도,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하고 싶었는가? 내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은 평생 남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했고, 남들이 원하는 걸 원했고, 남들이 행복해하는 순간에 행복했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한 역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50년 동안 해왔다면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전반전에서는 남의 기대를 따라 살아간다. 그리고 후반전에서는 그 기대에서 해방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해방의 문턱에 서 있어요. 50년 동안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면 돼요. 그리고 이 해방의 순간을 우리는 고독이라고 불러요. 고독은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고독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고독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고독이 그냥 외롭기만 한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 고독은 우리에게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줘요. 아무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봐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음악 듣고 싶으면 듣고, 산책 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그 모든 시간이 전부 여러분의 거예요. 이게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쇠퇴, 노쇠, 상실 같은 단어를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텍스트이고 후반부는 그에 대한 주석이다.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전반부에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만의 텍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후반부에서
여러분은 그 텍스트에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 경험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 주석을 어떻게 써내려 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그 텍스트를 후회의 연속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그럴 걸. 아, 그때 내가 저렇게 말할 걸. 근데 그건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는 이미 쓰여졌고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신 여러분은 그 텍스트를 성장의 기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모든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배신당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순간들은 분명 큰 상처를 남겼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겼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는 문신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 여러분이 겪어낸 증거죠. 그리고 그 문신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로 인생의 후반전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어요.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더 이상 남과 경쟁하지 말고,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라. 여러분, 이 말 와 닿으시나요? 우리는 평생을 경쟁하며 살아왔어요. 학교에서 성적 경쟁, 회사에서 승진 경쟁,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자랑 경쟁, 그 경쟁이 우리를 지치게 했고, 공허하게 했고, 불행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쟁에서 내려올 때예요. 여러분, 더 이상 누구를 이길 필요 없어요. 그냥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에게 쇼펜하우어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요. 그가 말하길, 인생의 후반부는 마치 음악의 후반부처럼 점점 고요해지고 점점 평온해진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그 고요함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고요함은 절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평생 찾아왔던 안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혹시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는 느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기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5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아픔을 겪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때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때예요. 여러분이 무리에서 밀려났다면 그건 여러분이 떠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이 자신을 만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이 성장할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밀려나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혼자인 건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외로운 건 불행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예요.
그 신호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의 거예요. 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을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밤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있던 답답함이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던 상처가 아물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예요. 여러분은 이제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모든 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갈 거예요. 오늘 밤 이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 변하고 싶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희망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희망이 여러분을 인생의 후반전으로 이끌 거예요. 그 후반전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알았으니까요. 인생의 진짜 의미는 남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행복의 진짜 원천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해 보여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도, 외로움이 밀려와도 여러분은 이미 이겨낼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밤 잘 자요. 여러분의 꿈이 평온하길 바랄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더 가벼운 어깨로, 더 밝은 미소로, 더 자신 있는 걸음으로 일어설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약속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 어딘가에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두가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빌려서 인생의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언제든지 이 채널로 돌아오세요. 여기 여러분을 기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을 위로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 채널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잘 자요.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